안녕하세요, 깨브입니다. 오늘은 미쯔비시 PLC 중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PLC 프로그래밍에 대한 초급 컨텐츠 2번을 진행했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번 컨텐츠도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선 지난번 컨텐츠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었어요. 모든 것은 메모리다. 사실 PLC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동화에서 사용되는 컨트롤러는 센서의 입력을 받기도 하고 모터나 램프, 부저를 제어하기 위해서 출력을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어떻게 컨트롤하지? 라고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C도 그렇고 MCU라고 불리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도 그렇고 모든 것은 메모리로 컨트롤 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미쯔비시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미쯔비시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미쯔비시 PLC에서 내부 메모리로 M 메모리를 사용했었죠. 미쯔비시 PLC에서 센서의 입력 같은 경우에는 X로 시작되는 메모리의 값이 저장이 됩니다. 또 출력을 내보내게 되는 것은 Y0부터 시작하는 메모리의 값을 넣게 되고요.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디지털 출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며 통틀어 디지털 입출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은 0과 1을 구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디지털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를 비교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아날로그 시계는 1초와 2초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시간이 있어요. 딱 끊어지지 않는 우리 실제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날로그고요. 디지털은 0과 1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센서의 입력은 0과 1로 구분이 되기에 디지털 입력, 마찬가지로 램프의 출력은 ON, OFF, 즉 1과 0으로 구분이 되기에 디지털 출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하고 아날로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설명을 할게요. 우선 미쯔비시 PLC는 기본적으로 PLC 메인 베이스 유닛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미쯔비시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사용하게 될 모델을 기준으로 이게 Q352 모델이에요. 파워 모듈과 CPU 모듈을 제외하고 총 5개의 모듈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타입입니다. Q33B는 3개의 모듈을 사용할 수 있고 Q312B는 12개까지 사용할 수 있네요. 추가로 증설 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모듈을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에 이렇게 증설 베이스 종류들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만 CPU를 넣는 부분이 없는 것이 조금 다를 뿐이죠. 이 베이스를 사용할 카드의 개수에 맞춰서 선정을 하신 후에 파워 모듈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매뉴얼에 보면 파워 모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생긴 건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건빨이죠. 입력을 220V AC 전원을 받을 수 있는 타입이 있고 24V 전원을 입력받는 타입이 있습니다. 전원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정을 해야 하는 것이 CPU예요. CPU는 종류도 많고 선택하기가 좀 어렵죠. 일부만 가져왔는데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CPU 종류를 보면 USB 포트가 있는지 이더넷 포트가 있는지 등이 다르고 메모리 크기와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가격 차이가 많아서 선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CPU를 선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더넷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선택하고 이전에 했던 비슷한 프로젝트를 참조해서 메모리 크기를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브모터 10개를 사용했던 프로젝트는 어떤 CPU를 사용했었다 라는 정보를 확인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서브모터 기준으로 선택을 하긴 하는데 간혹 장비에 사용하는 데이터 양 자체가 많아서 CPU 사양을 올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잘 고민해 봐야 할 문제 같아요. 데이터는 PC를 활용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 좋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것은 만들고자 하는 장비 특성에 맞춰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입출력 모듈인데요. 우선 출력 모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타입인 트랜지스터 싱크 타입과 트랜지스터 소스 타입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사실 좀 헷갈려요. 어렵죠. 그래서 그냥 외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용어들이 쏟아지겠지만 최대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했던 몇몇 이야기들을 다시 조금 꺼내 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것은 메모리라고 했었죠. 우리가 사용하는 릴레이도 메모리라고 했었고요. 이 메모리들은 어떠한 값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비슷한 종류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릴레이와 다르게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스위칭을 하는 것이 아닌 반도체로 만들어진 스위칭 소자인데요. 이건 사실 전류 증폭기인데 그렇게까지 깊이는 몰라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릴레이와 비슷하게 스위칭 소자라고만 알고 계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제거할게요.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 딥 타입이라고 해서 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주로 테스트할 때 많이 사용을 했었네요. 이건 SMD 타입의 트랜지스터인데요. 녹색으로 된 PCB 보드를 잘 보시면 이렇게 세 군데에 납땜을 해서 사용하는 엄청 작은 트랜지스터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소자입니다. 근데 이게 릴레이와 비슷하게 스위치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릴레이처럼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스위치가 아니기에 스위칭할 때 사용하는 전력이 상당히 낮다는 장점이 있죠. 릴레이는 코일에 전원을 넣어서 전자석으로 스위치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전류를 소모해요. 하지만 이 트랜지스터는 스위칭돼서 흐르는 허용 전류 자체도 많이 낮습니다. 각각 장단점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트랜지스터를 도면에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B는 베이스라고 해서 스위칭할 때 사용하는 신호를 이야기하고요. C는 컬렉터, E는 이미터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생긴 것은 NPN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생긴 것은 PNP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화살표를 보시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NPN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PNP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출력 타입을 보통 오픈 컬렉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신호선으로 사용을 해요. 컬렉터를 열어두었다 라는 의미 같아요. 그러면 내가 PLC에서 Y0에 출력을 내보내게 되면 여기에 신호가 들어가게 돼서 트랜지스터가 동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정상적인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내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컬렉터를 열어두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PLC에서 신호를 내보내게 되면 베이스를 통해 스위칭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램프나 부저에 연결되는 선은 이 컬렉터 선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신호선으로 릴레이 코일을 하나 살려보도록 할게요. 굳이 릴레이가 아닌 부저나 램프도 같은 원리이지만 쉽게 릴레이 코일을 살려보도록 할게요. 정상적인 전류 흐름을 만들기 위해 이곳을 마이너스로 만들고 릴레이 코일이 이곳에 있다면 이곳이 마이너스가 될 테니 여기는 플러스가 되어야 코일을 동작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곳이 마이너스가 되니 이곳이 플러스가 되어야 릴레이를 동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아래로 빠지는 회로를 싱크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싱크 타입, 소스 타입은 사실 용어가 좀 어렵고 헷갈려요. 사용하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다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LC에 여러 개의 NPN 출력 회로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신호선으로 사용하게 될 테니 이것들은 그냥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게 될 텐데요. 이것을 커먼, 즉 마이너스 커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PN 출력 타입 혹은 마이너스 커먼 타입 혹은 신호선을 N극으로 사용하는 타입이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다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NPN을 사용하는 트랜지스터 오픈 컬렉터 타입은 싱크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이너스 커먼, 마이너스 신호선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PNP 타입을 이야기해 볼게요. PNP의 전류는 이곳에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미터에 플러스 극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플러스 커먼이 됩니다. 신호선 역시 플러스를 사용하기에
이것으로 릴레이를 살리려고 하면 릴레이 코일의 반대편에는 마이너스가 투입되어야 하겠죠. 국내에서는 대부분 NPN을 사용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NPN 타입은 신호선으로 N극을 사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 하고요. 이건 센서에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입력 모듈에 대한 모델입니다. 여기는 비교적 쉬운 용어를 사용했어요. 플러스 커먼 타입, 마이너스 커먼 타입, 비교적 쉬운 용어를 사용했는데 잠시 후에 이것에 대한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황당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이번엔 NPN 센서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NPN 센서를 대충만 그려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 센서에서 물체가 감지됐다거나 하면 이 베이스에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고 신호를 받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이것을 PLC에 연결을 해볼게요. PLC 내부 회로는 잘 모르겠지만 신호선이 마이너스가 되니 PLC 내부에서는 플러스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전류가 흘러 이것을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입력을 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플러스 커먼이 되어 있어야 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PLC에 사용되는 신호선은 마이너스가 되고 PLC 모듈에서 사용하는 커먼은 플러스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아까 출력 모듈과 반대죠. 출력 모듈은 마이너스 커먼이면 신호가 마이너스였고 플러스 커먼이면 신호가 플러스였었는데요. 입력 모듈은 반대가 됩니다. 마이너스 신호가 들어오니 커먼은 플러스가 되어야 하고 플러스 신호가 들어오면 커먼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역시 싱크 타입, 소스 타입이라고 분류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상당히 혼선을 부르게 될 겁니다. 일전에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하고 싶긴 한데 그냥 듣고 까먹으세요. 왜 싱크 타입과 소스 타입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전 미쯔비시 매뉴얼 자료입니다. 소스 입력 배선 부분을 보면 이 스위치를 통해서 PLC 내부로 입력되는 것은 P24거든요. P24 입력을 사용하는 것은 마이너스 커먼이었었죠. 그리고 이건 어느 PLC 교재에 나온 방법으로 소스 입력 회로인데요.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통해 PLC 내부로 들어가는 선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커먼 타입인데요. 이번엔 IEC 국제 규격에서 표기하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스 타입의 입력선에 마이너스 신호선을 사용하고 플러스 커먼을 사용하고 있어요. 미쯔비시 매뉴얼과 교재에 나온 내용과 반대가 되는 내용이에요. 제 생각엔 미쯔비시에서 최초로 IEC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단어를 사용했고 미쯔비시 PLC를 많이 사용하는 한국인들은 잘못된 상태로 계속 전해져 내려왔을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는 표현이긴 합니다. 선수들로 헷갈려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NPN 출력 모듈 혹은 NPN 센서용 입력 모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마이너스 커먼 타입의 출력 모듈 혹은 플러스 커먼 타입의 입력 모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한 업무를 위해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입출력은 저도 헷갈리기도 하고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컨텐츠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와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컨트롤러는 전부 0과 1을 구분하는 디지털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세계는 아날로그라고 했었고요. 센서의 입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지털 입력을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ON, OFF로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온도나 전압 같은 경우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아날로그 값이라고 불러요. 온도는 1도, 2도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사실 그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온도가 있겠죠. 1.5도 혹은 1.23도와 같이요. 이것을 PLC에서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디지털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현실 세계의 값을 디지털 세계로 변환하는 것은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고 해서 ADC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디지털 세계에서 현실 세계의 값으로 변환하는 것을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라고 이야기를 해서 DA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뉴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날로그 인풋은 ADC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날로그 아웃풋은 DAC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선 크게 전압을 입력받는 타입이 있고 전류를 입력받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건 둘 다 입력받을 수 있는 타입이고요. 마찬가지로 DAC의 경우에도 전압 출력과 전류 출력이 있는데요. 사용하고자 하는 센서나 컨트롤하는 대상의 타입에 맞게 사용하시면 돼요. 어려운 것은 없는데 여기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잠시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쓰면 아마 해상도라는 말이 적당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입력받는 센서를 굳이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 보면 0과 1로 입력을 받기에 레졸루션이 0에서 1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0V와 0V가 아닌 값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해상도를 조금 높여보면 0V에서 5V를 입력받는 아날로그 입력 모듈의 경우 해상도가 0에서 4라고 한다면 0에서 1V까지는 PLC에 0의 값이 들어오게 되고 1V에서 2V까지는 1의 값이 들어오게 되고 2V에서 3V까지는 2의 값이, 3V에서 4V까지는 3의 값이, 4V에서 5V까지는 4의 값이 들어오는 해상도를 갖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해상도 값들이 나와요. 레졸루션이라고 나와 있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해상도로 전압이나 전류를 좀 더 정교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DAC의 경우에도 해상도가 높을수록 정교한 전압이나 전류 출력을 내보낼 수 있게 되겠고요. PLC에서 입력을 받거나 출력을 내보내는 것은 메모리로 컨트롤 됩니다. 나중에 이것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미쯔비시 PLC의 기본적인 하드웨어 내용과 디지털 입출력, 아날로그 입출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항상 유익한 컨텐츠가 되길 바라서 오래 고민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구독과 위로 따봉이 절실합니다. 잠시 후에 신나는 음악이 나올 텐데요. 구독과 위로 따봉을 누를 시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